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42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저번 주 한 주는 개인 사정으로 저희가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고요. 2주 만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덥습니다. 진짜 더워서 죽겠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낮에는 막 폭염경보 예, 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 먹으러 가는 것도 더운 것 같아서 김밥 출근할 때 김밥 싸갖고 박물관 와서 음, 김밥을 먹었습니다. 한번 나갔다가 오늘 한번 나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덥죠, 진짜. 네. 이 더위가 한 주 정도 더 어쨌거나 말복이 10일인가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8월 10일인가 그런데 근데 그것도 예전에 계절을 따질 때 말복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언제부턴가는 추석같이도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열대야는 이제 뭐 말복 지나면 조금 주춤해지겠죠. 음, 음. 어쨌거나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2주 만에 오늘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정상원 님이 사용하고 있는 보이그랜드에서 나온 35mm f2짜리 울트론 렌즈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렌즈를 아마 정상원 님이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실물 한번 좀 실물 보여주시죠.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원 제가 님이 M5에다가 음, 꽂아서 왔습니다. 좀 가까이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생겼고 아래에서 굉장히 보면 이렇게 작죠? 있습니다. 예, 음, 진짜 작아요. 음, M5에다가 끼니까 음. 더 유독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M5가 예, M 바디 중에서 좀 크거든요. 예, 큰 편이라서 어, 이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링이 이렇게 되어 이거 포커스링이 렌즈가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예,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라이카식으로 밑에 달려있다고 예, 그래야 탭으로 되나요?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예, 탭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나요? 그게 두 번째 버전인가요? 예, 그게 타입 음, 1하고 음, 2가 있는데 음. 말씀해주신 게 타입 2 버전인 거고 그렇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음, 있는 건 타입 1 음, 버전입니다. 음. 과학적 성능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음.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과학적인 뭐 그걸 성능은 두발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외형의 변형을 좀 준 거고 예, 과학적 성능은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음, 그래서 얘의 정식 명칭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렌즈의 정식 명칭은 보이그랜드 울트론 35mm f 이, EVM 렌즈. 예, 그렇죠. 맞습니다. 라이카 M 마운트 예, M 마운트 렌즈니까 렌즈. 그거를 이제 보이그랜드에서는 VM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더라고요. 예, 그 렌즈인데 울트론 렌즈 이거의 구성 한번 볼까요? 일단 음, 렌즈 스펙을 한번 제가 확인해 한번 보겠습니다. 스펙은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사용은 이제 정사원 님이 많이 써봤으니까 사진하고 몇 가지의 사진하고 그 얘기들 좀 자유롭게 오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 어,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자, 얘는 일단은 구성이 5금 8매 구성을 해요. 그리고 화각은 초점거리는 35mm이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는 f2에서 16까지. 그 다음에 최단거리는 58cm. 그 다음에 거리개 영동은 최단거리가 근데 58cm이지만 뭐 예, 이게 M 마운트에서는 그 최단거리가 예. 큰 의미는 없고 이제 디지털로 가면은 이제 뒤에서 그거 보니까 그런 그 것들은 초점 음 맞는 말씀하세요. 부분 그 음, 보여주는 걸로 이용을 하면은 이제 네네. 58cm까지 음, 최소 초점 거리로 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광학식 뷰파인더나 예, 이런 쪽에서는 이게 가깝다 그래도 라이카 자체가 0.7m가 한계니까. 예, 그래서 거리계 연동은 얘가 이제 그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0.7m에서 무한대까지만 거리계 연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조리개는 10매예요. 그다음에 음, 필터도 39mm 필터. 이게 음, 라이카 보통 39mm 꽂히거든요. 예, 예, 라이카 M 맞아요. 마운트 렌즈들도. 그다음에 렌즈가 굉장히 가벼워요. 179g. 그래서 35mm 초점 거리를 가져서 대각선 화각이 62.5도.
보통 63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구성도를 보면 5군 8매 구성에서 파란색 렌즈가 아스프리칼, 비구면 렌즈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 분홍색, 핑크색, 저게 이제 이상 분산 렌즈. 그렇게 해갖고 요런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사진 하나를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같은 35mm f2 보이그랜드 렌즈예요. 예. 근데 얘는 아포란타, 울트론하고 아포란타하고는 다른 렌즈거든요. 예. 보이그랜드에서. 어쨌거나 보이그랜드에서의 최상의 렌즈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아포란타가 최상의 그 최고급 렌즈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35mm f2에 밝기가 더 밝은 것도 아니고 같은 같은 밝기에 밝기. 울트론하고 아포란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해 드리려고 제가 이 구성도를 하나 다시 갖고 왔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아포란타 35mm f2 렌즈인데, 얘는 이제 아까 울트론이 5군 8매였잖아요. 예. 얘는 9군 11매. 그 다음에 초점거리는 마찬가지로 35mm, 밝기도 f2에서 16. 얘는 최단거리가 오히려 울트론보다 좀 더 가까워요. 50cm. 그 다음에 거리계 연동은 마찬가지로 0.7에서 무한대고요. 조리개도 2장을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그 다음에 필터도 아무래도 구경이 앞에 커지면서 49mm 필터를 갖고요. 무게는 거의 2배, 304g. 아포란타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오늘의 주인공 울트론 렌즈 5군 8매 구성을 하고 있는 울트론 렌즈고요. 밑에 있는 게 아포란타 35mm f2 VM 렌즈예요. 자, 근데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죠. 특수 렌즈가 특수 렌즈들 차이. 비구면 렌즈가 2장이 들어가 있죠, 앞뒤에. 예. 그 다음에 분홍색의 이상 분산 렌즈가 몇 장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장 들어있죠. 5장. 그리고 구성들도 많죠. 예. 그래서 아마 요거로만 보면은 크기를 떠난다면 아포란타 렌즈가 비싸긴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밝기가 더 밝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예. 같은 밝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볼 때 다시 그래서 이거는 다시 요거 다시 가서 울트론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일단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작고 가볍군 렌즈 이렇게 보는 거고요. 풍경이나 여행 거리 스냅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정상호님하고 이 얘기를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호님 근데 이 렌즈 왜 산 거예요? 저요. 이거는 저 예전부터 사고 싶었었던 렌즈였거든요. 한 2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예, 사고 싶었던 렌즈였는데 그러니까 구매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볍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한 부분이 구매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 제가 이전에도 후지필름 렌즈들을 사용한 것도 보면 다 작고 가벼운 렌즈들을 선호를 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M 마운트 되는 거 중에서도 이제 35mm 화각에 맞는 게 딱 적합한 게 이 렌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구매를 우연한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M 마운트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바디가 최근에 많이 구매를 했잖아요. 그 라이카 CL도 갖고 있고, 예, M5도 갖고 있고, M2 최근에 카메라도 M2 갖고 있고, 구매했습니다. 예. 또 앞으로 디지털 M도 하나 지금 구매할 생각이고. 그렇죠. 하고 싶습니다. 돈이 문제인가요? 돈이 문제죠. 그래가지고 M 마운트로 이제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 받았던 그 렌즈를 사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라이카의 이거 35mm f2짜리 예, 크론 렌즈 있죠.
주미크론 렌즈들 있잖아요. 예.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아니, 주미크론 F2도 대략적으로 한 250? 중고, 깨끗한 중고들 네. 그 선에서 구입 가능해요. 얘 얼마 주고 샀어요? 중고? 예, 중고 50만 원 줬습니다. 5분의 1 가격입니다. 차이 많이 나는구나. 예, 신품이 어. 아까 오늘 제가 찾아봤는데 어. 방송 오기 전에 네. 8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그 신품으로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뭐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니까 그 정도 가격에서 M-마운트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렌즈가 저에게는 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구성도에서 이제 요거에 아포란타 렌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스펙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보이그랜더, 물론 지금의 독일의 보이그랜더사는 없어졌죠. 그렇죠. 70년도에 제 기억에 70년도에 이제 자이스랑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코시나에서 그 보이그랜더라는 브랜드를 사갖고 와서 자기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똑같이 보이그랜드에서 만들었던 렌즈 명칭, 스코파라든가 헬리어라든가 울트론이라든가 뭐 또는 뭐 아까 말했던 아포란타라든가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렌즈들을 현재 설계를, 그런 형식의 렌즈들을 이제 브랜드를 그렇게 다 렌즈명을 달아서 발매를 하고 있는데, 예. 어쨌거나 지금 코시나, 일본 코시나에서도 보이그랜더의 명칭을 달고 나온 렌즈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이 오늘 꼬이네. 그 중 2주 쉬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어쨌거나 아포란타를 최고의 렌즈로 쳐주긴 해요. 그리고 가격도 아마 비쌀 거예요. 배 이상 비쌀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같은 밝기인데도 벌써 뭐 렌즈 스펙이 구성부터가 뭐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인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스코퍼 다음에 또 이제 칼라 스코퍼 예, 뭐 맞아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특성이 예전에 원래 보이그랜드 원래 오리지널 예. 그거에서까지 이어지는지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데, 어쨌거나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렌즈들은요. 저는 뭐 어차피 과학적인 성능을 뭐 엄청 따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요거를 지금 후지 필름 카메라도 하나 갖고 왔죠, 주력 예. 카메라. 거기다 한번 꽂아서 좀 제가 보여주실래요? 이건 아답터를 또 껴야 되겠네요. 예, 후지 필름에서 그 뭐죠? M-마운트로 변환시키는 아댑터를 끼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도 돼?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지금 보여주실래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후지필름 X-E3 바디거든요. 요 바디에다가 요 렌즈를 체결해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 렌즈는 이 M5보다 여기에 더 여기가, 훨씬 잘 어울려요.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셔터도 들려드리면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뭐 요 렌즈로 찍은 사진들 몇 장 보여드릴 건데, 디지털로 찍은 사진은 다 요 후지필름 X-E3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게 얘는 지금 크롭이죠. 1.5 크롭 후지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5mm가 들어가면 대략 50mm가 조금 50mm 넘는 정도. 예. 거죠.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그냥 50mm 초점거리를 갖는 화각을 보여줄 텐데. 예.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귀엽죠.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상원님? 예. 찍은 거? 방송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얘가 필름. 예, M5로 찍은 M5. 필름 사진입니다. 근데 아마 색깔이 좀 바랜 거는 이거 제가 필름 보관을 그냥 막 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가 좋은 필름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색깔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색깔 말고 뭐라 그러죠? 초점 맞는 부분이나 그런 선명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도 필름. 예, 필름 느낌이 나네요. 얘는. 얘도 찍고 나서 그 스캔본을 받아봤는데 필름 상태가 너무 안 좋구나. 그래요? 예.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그다음에 디지털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아까 같은 곳에서 디지털로 찍은 사진. 필름보다 확실히 매끄럽게 보이네. 확실히 깔끔한 맛은 더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디지털이 원래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뭐 아까 자동차 서 있었던 데 같은데. 예, 같은 맞네? 곳인데 어, 날짜가 다른 날짜라서 차가 자동차가 없고 있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리개는 보통 어느 정도 놓고 쓴 거예요? 제가 요거 기억하기로는 음, 이때가 아침 8시 정도였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요즘에 음. 아침 8시면 해가 굉장히 쨍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F8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구나. 아까 전에 음. 뭐죠? 데이터 보려고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초점, 예, 요거 디지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디지털인데, 얘는 필름. 그러니까 얘 필름인데 같은 예, 렌즈인데 이제 그 컬러감이라든가 예, 매끈함 정도가 이제 디지털이냐 필름이냐에 예. 따라서 좀 다른 건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렌즈? 필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칼라가 조금 바래서 음, 조금 그런 건 있는데, 색감 전체적으로, 같은 게. 예, 근데 이제 디지털에서의 그 색감은 렌즈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미지 센서의 영향들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이제 예전에 필름 시절 때는 그 컬러감이 물론 필름도 영향을 미치죠. 예, 그리고 렌즈하고의 이제 밸런스 문제들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근래 들어서의 디지털하고 렌즈에서의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필름 때보다는 오히려 더 이미지 센서가 센서. 그다음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컨버팅 할 때 소프트웨어의 그런 작용들 예. 그런 것들로 본다고 하면은 필름보다는 이미지 센서 쪽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더 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거나 매끈하다라는 거에서는 디지털을 필름이 낫죠 필름보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예, 이 렌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나온 김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광학적인 얘기 잠깐만 좀 해드리려고요. 위에 게 울트론이고 밑에 게 그 칼라스코프잖아요. 아포란타. 예, 아포란타. 예, 아포란타잖아요. 이 명칭들이 뭐냐 하면 스코파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거는 이제 보이그랜드에서 나온 상군 3회 렌즈를 아, 스코파들은 상군 3회 구성을 해요. 예. 그래서 보통의 이제 그 자이스 테사 형이 이제 그 보이그랜드에서는 이제 스코파예요. 스코파. 예. 그 다음에 헬리어라고 들어봤어요? 보이그랜드에서 예. 나온 것 중에 또 헬리오. 유명한 렌즈가 헬리어가 또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음. 유명합니다. 그거는 예, 이제 예전에 이거는 지금 기준이 아니라 옛날 지금도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이그랜드 오리지널 예. 나올 때는 구면 수차, 콤마 수차, 비점, 만곡 수차 등을 잘 보정되어 있는 렌즈예요. 이 헬리어가. 그래서 보통 당시에 고급 카메라에 채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텔레다이나라는 것들은 잘 못 들어봤죠. 전 처음 들어봐요. 그거는 이제 망원 렌즈 쪽에서 사용했던 용어들이고요. 칼라스코파는 들어봤죠. 예. 칼라스코파는 스코파에서 색수차를 어느 정도 제거하면서 칼라스코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트론. 오늘 보여드리는 울트론은 이제 50mm 같은 경우에 가우스형이거든요. 걔가. 그래서 걔도 비점, 만곡, 왜곡 수치가 잘 보정된 매우 뛰어난 렌즈예요. 울트론도요. 그 다음에 뭐 스코파론 들어봤어요?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스코파론은 이제 보통 보이그랜드에서 광각 쪽의 렌즈들을 이제 스코파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삼색 수차가 가장 잘 보정된 아포란타. 그래서 아포란타는 보이그랜드의 최고의 렌즈의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가격 면에서도 아마 아포란타라고 적힌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녹턴 이런 것들 또 있겠죠? 예. 제가 40mm 녹턴도 사용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거는? 그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예. 아까 그 정상호님이 이 사진 외에도 꽤 많이 찍었잖아요. 예. 그 사진들 저번 수업 시간에 한번 쭉 봤죠. 예. 그때 필름으로 찍은 사진들. 보여줬는데 그걸 검토해 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울트론 35mm f2 보이그랜드 이 렌즈는 예. 일단은 굉장히 작고 가벼운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 스냅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잘 어울리고 뭐 풍경도 찍을 때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 렌즈를 이제 찍은 거를 봤을 때는 개방 쪽에서는 중심부하고 주변부까지 상당히 좋아요. 예. 근데 이 렌즈가 8 이상으로 조여 들어가게 되면 빛의 회절 현상이 더 빨리 들어오지 않나 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광학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샤프니스하고 콘트라스트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렌즈가. 그러니까 만든 메모세들은 잘 조립은 돼 있어요. 근데 성능이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좋아요. 네.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 어우, 막 인상적이다? 뭐 그 그 정도까지는 정도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하하는 건가, 렌즈를? 근데 뭐 어, 어. 뭘 말씀하셨대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 선생님이 그렇게 아니, 느끼셨다면.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쓰는 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 렌즈는 조리개를 너무 조이기보다는 좀 개방해서 5.6 전후에서 사용해 주는 게 렌즈의 성능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절 현상이 좀 빨리 들어오지 않나? 난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음. 보통 35mm들은 10일 정도 가면은 이제 회절 현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얘는 어. 좀 더 빨리 들어오지 않나 보여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 렌즈는 개방 쪽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뛰어난 성능들을 보여주곤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더 팁을 드리자 그러면 이 렌즈를 만약에 사시거나 쓰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정상호님이 썼던 렌즈가 충격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렌즈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조리개 5.6에서 4, 5.68 그 안에서 해결해 주는 게 렌즈의 성능을 가장 좋은 쪽에서 쓸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여줘요. 그때 정성님 찍은 거 사진 봤을 때. 예, 아마 그때 그 사진 정도였어. 찍었던 게 5.6 전후로 해서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쪼이면 8 정도 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아마 그게 8이 넘어가게 되면 회절이 좀 더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이용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렌즈가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렌즈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써주면 될 것 같고 울트론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보이그랜드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그 형식의 렌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코시나에서도 뭐 계속 잘 이어서 만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저는 뭐 엄청 성능을 따진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맞아요. 대로 이제 거리 사진 찍고 하니까 가볍고 예쁜 디자인 약간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이제 M 마운트에다 쓸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요거를 찾아서 그 얘기 잘하셨어요. 조금 전에 왜 그 얘기 했잖아요. 뭐 뛰어나고 뭐 성능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정상훈님 말이 맞는 게 요즘 근래에 나오는 것들은 성능이 나빠서 못 쓰는 렌즈는 없어요. 특성이 조금씩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성능이 좋다 나쁘다도 절대치 기준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만 어떤 렌즈에 비해서 얘가 좀 못해. 어떤 렌즈에 비해서 얘는 좀 좋아.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의 렌즈만을 갖고 객관적인 평가를 막 내린다라고 그러면 요즘에 근래에 나온 렌즈는 성능이 정말 못 써서 못 쓰는 렌즈는 없어요. 못해서 못 쓰는 렌즈는 없어요. 거의 다 뛰어난 성능들을 보이는데 거기서 이게 조금 아쉽다, 저게 좀 아쉽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너무나 맹목적으로 좋은 렌즈들을 찾아가는 그런 욕심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성능이 나빠서 근래에 나온 렌즈들은 못 쓰는 렌즈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방송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특성이 다른 같습니다. 거다. 좋다 나쁘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렌즈 혹시 M 마운트 쓰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라이카나 뭐 다른 M 마운트 카메라들 있잖아요. 보이그랜더 뭐 R 시리즈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 35mm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인이 무엇보다 가장 예뻐요. 아니 아까 M5에 꽂혔을 때는 진짜 렌즈가 작아 보여요. 너무 뭐 이렇게 고목나무에 매미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언밸런스했어요. 이게 오히려 그냥 이 M5가 아니라 M6나 이런데 전형적인 M 시리즈 이게 M5가 그냥 다른 M 시리즈 또는 디지털 M보다 M10P라든가 M11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M5가 이게 굉장히 좀 크게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갖다 옆에서 대놓으면 꽤 커 보여요. 그래서 조금 사실은 디자인 이 렌즈하고는 디자인적으로 잘 안 맞는데 굳이 여기다가 꽂으니까 되게 이쁘네. 자꾸. 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여기다가 이제 후드도 따로 있거든요. 그렇겠죠. 후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그 클래식한 디자인 어. 아마 제 기억에 맞기로는 그 약간 주마론 있잖아요. 라이카. 주마론 그 후드랑 아. 비슷한 류의 후드가 있고 그 원형인데 구멍 뚫려 있는 후드 있잖아요. 옆에 그 뷰파인더 가리니까 그 보이게끔 한다는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클래식한 디자인 후드를 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요거 구매할 때 같이 주신 분이 그 원형으로 된 후드를 주셨더라고요. 그건 같이 따라 나오나요? 렌즈를 사면? 아니에요. 따로 별도예요? 별도 구매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후드까지 끼면은 더 조금 예쁘고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리는 렌즈 중에 하나라고. 그렇다고 성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성능 나쁘지 않아요. 그냥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특성을 그때 찍어 쭉 봤을 때 특성을 이제 조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근데 이거 만든 매무새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잘 조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만 없어요. 저도 요 렌즈 때문에 지금 디지털에도 이제 물려서 쓰고 싶어가지고 라이카 M 바디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하니까 풀프레임 바디를 하나 살까 고민 그래서 중에 있어요. 아답타를 그냥 돈 모아서 라이카 그 하나 사지 그래요. 디지털로. 아마 제 앞으로 한 3년 내에는 디지털은 안 사지 않을까. 라이카 디지털 못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대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꼭 라이카가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내가 눈이 많았잖아. 마운트가 M 마운트라서 쓰고 싶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아까 라이카를 사라는 게 라이카 카메라가 훨씬 좋으니까 그걸 사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마운트가 VM인데 뭐 하려고 또 아답터를 끼워갖고 니콘이나 캐논 또는 소니 이런 데 물려 쓸 생각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름 카메라도 지금 주력이 라이카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런데 거기다가 디지털까지 그냥 맞춰버리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지. 그렇다고 M 마운트 렌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유독 보는 게 캐논 쪽이나 니콘 캐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답타들은 요즘 잘 나오죠. 지금 요거 후지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요 아답터는 중국 건데 후지에서 전용으로 M 마운트 변환 아답터가 나오거든요. 그 만약에 저도 그것도 같이 구매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어쨌거나 오늘 정상훈님은 이 렌즈 사갖고 상당히 만족스럽게 옆에서 볼 때 쓰고 있는 거로 보여요. 저 이거 살려고 2년 고민을 2년을 이거 사는데 2년을 고민해 이거. 고민까지는 아니지만 한 2년을 눈여겨봤다가 M 마운트에다 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쨌거나 자기가 만족스럽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가장 좋은 렌즈예요. 그거만큼 좋은 렌즈는 없어요. 어쨌거나 실제로 그 라이카 CL에도 40mm 화각이잖아요. 그렇죠. 표준이 40mm니까. 요것도 35mm라서 요것도 그냥 충분히 쓸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 반발짝 뒤로 반발짝이니까. 피사체의 거리가 꽉 채워서 찍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여기저기 다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CL은 35mm 화각이 지원이 안 되니까 프레임이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거기를 그냥 채운다고 생각하면 되죠. 40mm를. 와, 만든 얘기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울트론 35mm 보이그랜드 F2짜리 렌즈를 좀 정상훈님이 써본 그 경험담들 전달해 드렸는데 구매에 도움이 되실지 아니면 또 써보시는 분들이 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방송 마련해 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님 이거 또 보여주시라고 사진도 좀 여러 장 찍었는데 저 출근 1시간 일찍 했어요. 먼저 해가지고 전 정거장에서부터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연애연 수업할 때 그 사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저랑 같이 봤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